가장들 궁금해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? 내가 가진 주식 도대체 왜 안 오르냐? 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민캐스톡의 민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증권사 영업점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보려고 해요. 가장들 궁금해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? 바로 내가 가진 주식 도대체 왜 안 오르냐? 입니다. 특히 요새 삼성전자 제가 또 이제 강남 한복판에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. 오셔서 삼성전자 그렇게 기사에서도 좋다고 하는데,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가 뭐 10만원, 뭐 12만원 이렇다고 하는데 왜 안 오르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, 애널리스트의 어떤 레포트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부산물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보통 우리가 거기에는 관심 없잖아요. 목표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목표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의 레포트를 보면 거의 80~90%는 바이, 사자 의견이고요. 한 10% 정도가 홀드, 가지고 있으세요 의견이고, 팔자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목표가가 다 지금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.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당연히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을 텐데 다들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본인들이 커버하는, 본인들이 조사하는 기업으로부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기브앤테이크, 뭔가를 줘야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약간 이 무언의 압력 같은 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쓰거나, 혹은 이 회사 파세요라는 의견을 어떤 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거죠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레포트를 읽을 때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지, 그냥 단순히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해서 내 주식이 저 목표가까지는 가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어떤 좀 우리나라의 관행들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해외 레포트를 보면 셀 레포트, 파세요 레포트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덜 성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어떤 압력이 있냐면요, 개인 투자자들의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특히 이게 어디 강하냐, 바이오 회사, 뭐 셀 뭐 회사, 뭐 그리고 요새는 C 뭐 회사, 요런 회사들, 바이오 회사들은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합력도 강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분이 뭔가 부정적으로 썼다가는 어떻게 보면 뭐 댓글 테러, 악플, 정말 회사로 전화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도 본인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용기 있게 내는 게 참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.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4,000원 레포트가 나왔다가 내려갔어요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그리고 그분 의견이 뭐 첫날만 보면 틀렸지만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 압력이 상당했을 겁니다. 공모주 처역하신 분들은 그 레포트가 당연히 좀 탐탁지가 않겠죠.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대외적인 압력, 특히 투자자로부터의 압력에도 조금 시달리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을 벗어나는, 어떤 기존의 틀로는 이해와 설명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단적인 예가요, 미국에선 테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인 것 같아요. 뭐 1~2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게 미국의 테슬라, 그리고 올해 작년에 정말 핫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카카오죠. 근데 과연 이런 목표치를 잘 제시하고 숫자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애널리스트가 몇이나 되냐면 거의 드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, 테슬라나 카카오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이거든요. 하지만 이 고평가된 기업들도 기존의 어떤 틀을 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. 요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,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들은 보통 이 숫자로는 트래킹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게, 이제는 정말 기존의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보다는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, 새로운 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실제로 이 증권계에서도 조금 그런 접근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왜 내 주식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가에 비해서 늘 낮은 가격에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앞으로도 증권 현장 이야기,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민캐스톡의 민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